예, 1주차 이제 두 번째 2차 시입니다. 예, 모든 차 시를 다 들어야 돼요. 1차 시, 2차 시, 3차 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어, 수강 이제 하신 걸로 이렇게 출석한 걸로 기록이 됩니다. 1주차, 2차 시는 교재 설명, 그리고 한국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는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라고 하는 요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박이정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우리 학교의 학교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꼭 없어도 돼요. 왜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요 PPT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니까 이런 교재가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뭐 사서 같이 참고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활용하셔도 되는데 꼭, 꼭 살 필요는 없습니다. 꼭 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 그리고 또 저 PPT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학생은 구입을 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PPT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이 교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어는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 표음 문자는 무슨 말이냐면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리와 뜻이 일치합니다. 소리와 뜻이 일치해요. 그래서 나무라는 말이 있으면 나무 알죠? 트리. 나무라고 이렇게 쓰고 나무라고 하는 소리가 그대로 있죠. 그렇게 읽잖아요. 그죠? 뜻도 나무예요.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표음 문자, 소리 문자라고 하고요. 표의 문자는 뜻글자예요. 중국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표의 문자는 소리와 뜻이 다르죠. 근데 한국어는 소리와 뜻이 같기 때문에 표음 문자다. 여러분들 나라의 말은 표음 문자인지 표의 문자인지 예,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어의 특징은 모음의 어울림. 그래서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요 찾다가 이제 바뀔 때 찾아요라고 바뀌잖아요. 그럼 요그 아와 요 아가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어요라고 안 해요. 차저요라고 안 하고 찾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적다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적어요지 적아요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간에 이런 어미들이 붙을 때 서로 이렇게 그 모음들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어휘는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자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함께 쓰입니다. 그렇지만 한자어가 아닌 고유, 한반도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단어들도 있습니다. 뭐,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유어죠. 나무는 이제 고유어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한자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 목 해가지고 이거를 목이라고 하잖아요. 목. 그죠? 목. 목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 요일을 나타낼 때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목요일. 나무 요일이라고 안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자어예요. 한자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예로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고유어가 있는데 이제 한자어인 1, 2, 3, 4 이런 것들도 함께 씁니다. 함께 써요. 어떤 때는 이제 하나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로 쓰기도 하는데 관습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기도 하겠죠. 뭐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뭐 1살, 2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1살, 2살 그때는 이제 고유어를 쓰는 거다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르다. 이제 뭔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르는 거예요. 한자어로 선택이에요. 같이 써요. 네, 고르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선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국과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하고 중국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뭐 베트남, 일본 다 비슷하게 중국의 어떤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첨가어입니다. 한국어는 첨가어인데요. 첨가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어에 조사가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조사가 있는 겁니다.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학교에 갔다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단어에 는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단어에 에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죠? 이 조사가 붙어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는은 주격 조사예요. 주격 조사. 이 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나가 주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저 주격 조사 는이 붙은 거예요. 한국어의 주격 조사는 은, 는, 이, 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겠죠. 그 때문에 학교에서 이 애는 이제 뭐 처속격 조사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에 붙을 때 저 애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들을 하는 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어떤 문장을 완성하는 것, 이것들을 첨가어라고 합니다. 이제 조사가 붙지 않는 어떤 그런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붙지 않는 것들도 이제 이런 면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의 문장의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는 좀 비교적 자유로워요. 사실은 이제 주어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맨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섞여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갔다 해서 나는이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고 학교에 갔다 나는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학교에 나는 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이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어순이 그렇게까지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주어의 위치, 서술어의 위치가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고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입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그래서 수식어는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피수식어는 꾸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가 수식어고요. 역사가 피수식어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역사예요. 근데 어떤 나라의 역사냐면 한국의 역사. 그래서 이 한국의가 역사를 꾸며주니까 이게 수식어예요. 그러면 한국어는 이렇게 수식어가 앞으로 붙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오브를 사용해서 수식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붙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어는 그렇지만 반대로 앞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예, 찬란한 역사예요. 찬란한 역사. 역사 중에서도 찬란한 역사, 찬란하지 않은 역사가 있겠죠. 이제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용언과 보조 용언이 있습니다. 용언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verb나 adjective인데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는 이제 동사하고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용언인데 이런 어떤 본 용언이 먼저 오고 그 본 용언을 보조하는 어떤 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하는 용언들은 뒤에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공부하게 되다라고 했을 때 공부하다가 본 용언이겠고요. 되다가 보조 용언이에요. 당연하죠. 뭐 되다 공부하다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본 용언이 먼저 오고 보조 용언이 뒤에 오는 것은 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장의 어순이 뭐 한국은 이제 조금 다른 게 큰 게 먼저 오고 작은 게 나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먼저 오고 큰 게 나중에 오더라고요. 나라가 맨 마지막에 가는데 한국은 이제 가장 큰 게 먼저 와요. 뭐 부산이라면 부산이 가장 크고요. 그 부산의 행정구역 일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구 중에 하나인 부산 진구가 하나 오고요. 거기 부산 진구 중에서 또 작은 가야동이 오고요.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는 또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과 높임법이 좀 발달했습니다.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건 높임법이겠고요. 뭐 이게 이제 주어가 저가 아니라 나로 바뀌게 되니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존칭어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생각한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어의 특징이겠고요. 특히 높임법이 좀 발달했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높임법이 있긴 있어요. 공손한 표현이라든가 정중한 표현이 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어 자체 객체 높임법 해가지고 뭐 목적어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서술어가 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건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글은 문자죠, 문자. 한국어를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한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한글은 문자예요. 이 한글은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한글을 만든 사람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언제 어느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자음과 뭐 모음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수는 모두 이제 24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합니다. 24자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합니다. 뭐 애초에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어떤 문자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문자들도 있어요. 이제 뭐 반치음이라든가 뭐 여린 이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뭐 꼭지 이응이라든가 여린 히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걸 빼고 그때는 그래서 27자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24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읽는지 뭐 다들 알 겁니다. 뭐 자음 같은 경우에 뭐 초성이 오기도 하고 종성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한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부분, 히읗 부분, 요 부분이 초성이고요. 그다음에 요 받침 부분이 종성이에요. 종성, 종. 그래서 초성과 종성이 오는 게 주로 자음이고요.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모음이 되는 거예요. 모음 부분에 이제 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런 것들이 오겠죠. 자, 자음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어가 사실은 발음이 좋아야 좀 이렇게 언어를 더 좀 유창하게 잘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에도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는 따라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발음도 조금 좀 발음 실력도 향상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해봅시다. 이제 기억. 예, 따라 하세요.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비읍, 비읍,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지읒, 치읒, 치읒, 키읔, 키읔, 티읒, 티읒, 피읒, 피읒, 히읗, 히읗. 예, 다 따라 해봤나요, 한번? 예, 네, 아마 다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요 어떤 자음의 이름이 이제 기역이에요. 그죠?
이 자음의 이름이 니은이겠고요.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토픽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 해서 시험 문제에 뭐 피읍 해가지고 이 받침에다가 피읍을 안 집어넣고 뭐 이렇게 기읍을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이건 다 틀린 거겠죠. 예, 이게 맞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읗 해가지고 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틀린 거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대로 온다는 거. 이게 이렇게 그대로 온다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읒도 마찬가지죠. 지읒도 이렇게 그대로 오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음입니다. 모음은, 자음은 이제 좀 소리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모음은 이제 입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나면서 뭐 충돌은 없어요. 예, 충돌은 별로 이렇게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또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아, 아, 야, 야, 어, 어, 여, 여, 오, 오, 요, 요, 우, 우, 유, 유, 으, 으, 이, 이. 예, 이것도 다 따라 하셨죠? 예. 그래서 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가끔 뭐 이제 토픽 시험에 어려운 문제는 요거 뭐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이 참에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어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센텐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어의 문장 성분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 성분, 그다음에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문장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겠죠.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장은요, 주어가 꼭 있어야 돼요. 주어, 뭐, 나, 뭐, 너, 뭐, 우리, 뭐, 이런 식의 주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서술어가 또 있어야 됩니다. 주어가 어떻게 했는지,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주어만 나라는 주어가 철수라는 주어가 있다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 먹다예요. 먹다. 철수가 먹다. 철수가 공부하다. 철수가 가다. 그것이 다 서술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철수가 예쁘다. 철수가 씩씩하다. 철수가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 씩씩하다가 더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성분으로 목적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냐면 철수가 먹는다 했으면 무엇을 먹는지 그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그죠? 예.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이것 말고요. 이제 보어도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보충하는 거겠지만 나의 어떤 상태들이겠죠. 그래서 뭐 철수는 뭐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부속 성분입니다.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 성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걸 수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 성분에 딸려 있습니다.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위 분야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눕니다. 관형어는 주로 이제 어떤 명사들에 이렇게 딸려 있고요. 부사어는 이제 주로 어떤 동사나 형용사에 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들을 수식하는 것들을 이제 관형어라고 하고요. 그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독립성분은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성분들을 독립성분이라고 하는데 독립어입니다. 뭐 감탄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독립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주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어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 문장에서 주체, 주인공이에요. 서브젝트예요. 주인공이 되는 말로 서술어의 주인입니다. 동사나 형용사의 어떤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엄마가 부산에 오셨다. 이 문장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떤 겁니까? 뭐죠? 엄마죠. 그렇죠? 엄마가 주어예요. 그죠? 한국어에서 이렇게 문장에서 어떤 주인 역할을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보도록 합시다. 주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주인공이 어떤 거죠? 주어가 어떤 거죠? 한국이죠. 그럼 한국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주어는 아주 쉽죠? 문장 맨 앞에 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엔 뭐 뒤에 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맨 앞에 오고 문장에서 서술어의 어떤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서술어. 위에서 서술어가 나왔죠?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동사겠고요. 어떤 것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부산은 아름답다. 부산은 아름답다. 하면 부산의 상태가 어떤지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 먹다 동사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적어입니다. 이제 이런 동사 중에 반드시 대상, 즉 오브젝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는데, 그때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아까 여기서 나는 먹는다 하면 먹다는 반드시 무엇을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밥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유학생도 책을 빌릴 수 있다. 자, 책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학생도 주어죠. 빌릴 수 있다. 빌리는 거예요. 동사예요. 근데 뭘 빌릴 수 있냐? 책을 빌릴 수 있다. 그때 책을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나는 한국 노래를 잘 부른다. 한국 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잘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부르는데 뭐를 잘 부릅니까? 한국 노래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입니다. 대상이겠죠? 이런 것들이 목적어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입니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홀로 쓸 수 없고 이제 보어가 보충하는 말이에요. 보충하는 말.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되다 아니다는 혼자 쓸 수도 없고요. 항상 이 물의 어떤 얼음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무엇이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되다 아니다 요것이 보호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는 주성분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부속성분이 있어요. 부속성분은 주성분에 딸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형어하고 부사어가 부속성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형어가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세연, 이제 뭐 명사나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명사나.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보도록 합시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여기서 또 주어가 빠져 있죠. 뭐 나는이라는 주어를 집어넣으면 나는이 이제 주어가 해당하는 거겠고요. 좋아한다. 뭐 이제 서술어가 해당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목적어가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요 음식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꾸며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매운 음식이에요. 매운 음식, 뭐 단 음식, 신 음식, 쓴 음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음식을 꾸며줍니다. 요 음식이란 단어, 요 명사, 이게 바로 체언인데 요걸 꾸며주는 요 매운이 바로 관형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꾸며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것을 관형어라고 한다면 체언 이외의 것들을 꾸며줘요. 그래서 명사, 수사, 관형사, 명사, 수사, 그다음에 대명사 이런 것들 이외의 것들을 수식하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기분이 좋다예요. 근데 이제 아주 좋다. 아주 좋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를. 그죠? 예. 그 다음에 좋다를, 예,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아주 좋은지 조금 좋은지 이 서술어를 이제 아주 집중해서 더 이제 수식해 주는 거겠죠. 과연, 이 과연은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겠죠.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까? 한반도가 분단 국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연 통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성분, 태연 이외의 것들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사어는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 즉 이런 것들을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고 과연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요 아주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뭐 잘못 말했는데 요 아주는 지금 좋다라고 하는 요 형용사, 용언을 꾸며주는 거고 과연은 그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문장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없어도 크게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가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벌써 2학기구나. 짠!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아 해서 감탄사 꽝 집어넣은 거예요. 감탄사를. 그죠? 왜 저를 버리십니까? 신이시여라고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혹격이라고 그래요. 혹격. 부르다. 혹격. 이렇게 불러서 어, 문장 전체에 이제 누군가를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독립어입니다.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1주차 이제 2차 시를 마치면서요. 2차 시는 교재 설명과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어가 여러분들 나라 어떤 언어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비슷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먼저 잘 살펴두면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재 설명 있었고요. 이 강의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학생은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충분히 이 온라인 강의로 그 선생님이 제시한 저 PPT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재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고 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메일 주소, 그다음에 제 핸드폰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준다고 해서 제가 안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잘 받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한 차시가 더 남았습니다. 1주차, 3차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에서 만납시다.